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죠. 공원 한가운데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 옆으로 낡은 나무 벤치 하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 낡은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셨죠. 주름진 손으로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하나씩 던지는 모습.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외로운 노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분수대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물장난을 하고 있었고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밀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분수대 옆 전기함에서 불꽃이 튀며 터져 나왔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가 공원을 휩쓸었죠. 모두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멀어지려고, 도망치려고, 살려고. 발걸음이 뒤엉켰습니다. 울음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박윤식.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툭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섰죠. 등이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그의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지점을 향해,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곳을 향해. 그의 움직임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78살 노인의 발걸음이 아니었죠.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 그는 이미 폭발 지점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지팡이를 짚고 있던 그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윤식은 시선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때 보였습니다. 불길 옆에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충격에 정신을 잃은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윤식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2개를 아이의 목에 댔죠. 맥박을 확인하는 동작. 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죠. 윤식은 아이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기도를 확보하는 자세. 일반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수십 년 훈련받은 사람만이 몸에 배인 움직임. 아이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호흡이 있었죠. 윤식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기함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고 작은 불꽃들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불이 번질 조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더 멀리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윤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주변을 훑는 눈빛. 3초, 단 3초 만에 그는 찾았습니다. 분수대 옆 기둥에 걸린 소화기. 윤식은 벌떡 일어나 그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걸음이 정확했습니다. 최단 거리를 택했고 장애물을 피하는 동작도 능숙했죠. 마치 전장을 누비는 특수부대원처럼 보였습니다. 소화기를 움켜쥔 그는 다시 전기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핀을 뽑았습니다. 노즐을 불꽃 쪽으로 겨냥했습니다.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분사 레버를 눌렀습니다. 하얀 분말이 불꽃을 덮었습니다. 소화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불꽃이 꺼졌습니다. 연기만 남았죠. 위기가 진압된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짝짝짝. 그는 조용히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아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윤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겁니다. 응급 요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를 들것에 옮겼죠. 그 사이 윤식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죠. 다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던 지팡이를 주워들었죠. 그리고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을 약간 구부린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에는 다시 빵 부스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윤식은 빵을 던지며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돌아오는 과거, 숨기고 싶었던 정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했죠.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입에서는 한 사람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전호인, 지팡이를 짚고 있던 전호인, 놀라운 속도로 사람을 구한 전호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진짜 누구야? 보통 사람이 아닌데. 군인 출신인가? 움직임이 완전 프로였어.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억했죠. 그날 공원에서 영웅이 나타났다는 걸. 벤치에 앉은 윤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비둘기들에게 빵을 던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윤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누군가 그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그의 과거를, 그의 정체를, 그리고 그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말이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원을 비췄죠. 벤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박윤식은 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팡이를 짚고 비둘기들에게 빵을 던지고 있었죠. 하지만 공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발걸음이 느려졌고 힐끔힐끔 그를 쳐다보는 시선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은 노인들. 어제 그거 봤어? 저 양반이 제일 먼저 뛰어갔다니까. 나도 봤어. 지팡이 던지고 달리는데 젊은 사람보다 빨랐어. 분수대 옆 벤치에 앉은 주부들. 말도 안 되잖아요. 70이 넘은 나이에 저 속도가 나온다는 게. 그것도 그렇고요. 아이 살리는 동작 봤어요? 완전 전문가였어요. 공원 곳곳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어제의 CCTV 영상은 벌써 SNS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영웅 노인, 폭발 현장서 어린이 구조, 나이를 초월한 순발력에 누리꾼 감탄.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이분 진짜 누구세요? 보통 분이 아닌데요. 저 나이에 저 움직임은 말이 안 됨.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윤식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새처럼 조용히 빵 부스러기를 뿌렸을 뿐.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쪼아먹는 소리만 들렸죠. 공원 관리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큰일 안 났어요. 윤식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죠. 관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그런 응급처치 같은 거요. 윤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오래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리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일을 듣고 온 사람들, 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온 사람들, 모두 그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죠.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제 구조된 그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어제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봤죠.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식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해 보이는구먼.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윤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요. 엄마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윤식의 표정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아이 손을 잡고 떠났죠. 공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눈빛들, 호기심, 존경, 궁금증. 하지만 윤식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빵 부스러기를 던졌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윤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 속 군번표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우들, 함께 웃던 얼굴들, 함께 뛰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날. 윤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비둘기들이 여전히 빵을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침묵 뒤에 얼마나 무거운 세월이 숨어 있는지, 그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공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죠. 윤식도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다시 굽어 보였습니다. 어제의 그 빠른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가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궁금한 눈빛으로.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윤식은 공원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공원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치는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 입에서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전우인.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 남자가 공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목에는 기자증을 걸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그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군복을 입은 남자,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글씨, 특수전 지휘관 박윤식, 전사 처리. 기자는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텅 빈 벤치가 보였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계시는군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다음 날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오전 10시쯤 공원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노인들, 운동하는 젊은이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모두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윤식도 어김없이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비둘기들에게 빵을 던지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로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 목에는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기자증이었죠. 그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세월에 바래 보였습니다. 남자는 분수대 근처에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모서리가 해지고 표면이 발해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던 젊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자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죠.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 아마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군인 특유의 단단한 표정.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사진이라 그런가.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혹시 이분 아십니까? 노인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봤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1명, 2명, 3명.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명에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분수대 옆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중년 남자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그는 고개를 돌려 벤치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식이 앉아있는 그 벤치, 저기 계신 분이랑 비슷한데요. 많이 늙으셨지만 기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빨리 벤치 쪽을 봤죠. 윤식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을 던지고 있는 모습. 기자는 사진과 윤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군인, 그리고 벤치의 노인. 세월의 차이는 있었지만 윤곽이 비슷했습니다. 눈매, 코, 턱선. 기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찾았다. 그는 천천히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 주민이 사진 아래 글씨를 봤습니다. 전사철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살아계신 걸 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자는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분은 특수전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군인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작전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벤치 쪽을.
저기 계신 분이요. 어제 폭발 사고 때 사람 구한 그 노인분.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군인 같았다니까요. 기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벤치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벤치를 바라봤죠. 윤식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기자가 들고 있는 사진과 마주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 젊은 날의 자신, 윤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툭 바닥에 떨어졌죠.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분이 바로 박윤식. 기록에서 사라진 전설. 기자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벤치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기자는 윤식 앞에 섰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기자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윤식에게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윤식은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된 자신의 모습, 군복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던 그날,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작전을 앞두고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그 작전 이후 모든 게 달라졌죠. 윤식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연습한 무표정. 기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한마디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선생님 맞으십니까? 윤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전설입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가장 뛰어난 특수전 지휘관이었습니다. 윤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만두시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시오. 그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등이 다시 굽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시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톡톡 두드렸죠. 기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떨리는 손. 하지만 기자는 알았습니다. 저 안에 여전히 전사가 살아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나 봐. 그럼 어제 그 움직임이 설명되네. 윤식은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기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셔. 무거운 걸 지고 계시는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이 펄럭였죠. 기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텅 빈 벤치. 하지만 그 벤치에는 아직도 윤식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는 천천히 공원을 떠났습니다.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과거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묻혀있던 영웅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자는 그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도서관을 찾아갔고 군 관련 자료를 뒤졌고 옛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박윤식이라는 이름.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단 한 건의 기사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신문 한 귀퉁이에 작게 실린 기사. 특수전 부대 작전 중 실종. 생존 가능성 희박.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자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은퇴한 군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을 만났습니다. 70대 후반의 전직 장교. 그는 윤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식 지휘관. 그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특수전에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죠. 기자는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에서 사라진 겁니까? 장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전이 잘못됐습니다. 위에서 판단 착오가 있었죠. 그런데 그 책임을 박 지휘관에게 떠넘긴 겁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종 처리한 거예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기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식이 얼마나 뛰어난 지휘관이었는지, 몇 번이나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전우들을 살렸는지.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그는 버려졌습니다. 기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윤식을 찾아가야겠다고. 그날 오후, 기자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윤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윤식은 기자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또 오셨군요. 기자는 벤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앉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사진 속 인물이 선생님 맞으십니까?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기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간절했고 더 진지했습니다. 윤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발치에서 빵을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은 오래된 겁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전설입니다. 윤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기록을 봤습니다. 가장 뛰어난 특수전 지휘관. 불가능한 작전도 성공시킨 분. 수많은 전우들을 살린 분. 윤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그런데 마지막 작전 이후 선생님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실종 처리됐죠. 윤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냈습니다. 선생님은 버려진 겁니다. 위에서 잘못한 작전의 책임을 선생님에게 떠넘긴 거예요. 윤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선생님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윤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자를 봤죠. 그 눈빛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이, 후회가, 그리움이. 당신은 전군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을 모르는 눈을 하고 있어. 기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전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소.
윤식은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살렸다는 전우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전우들이 죽었소. 내 눈앞에서, 내 손 안에서. 기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친구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밤마다 꿈에 나타나. 윤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소. 기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웅이라고. 윤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자일 뿐이요. 살아남아서는 안 될 사람이. 그 말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걸. 윤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윤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걸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사시길 원했을 거예요. 윤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숨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졌죠.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벌도 받지 않았어요. 윤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직 선생님만 받고 계십니다. 혼자서 수십 년 동안. 그 말이 윤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식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죠. 군번표였습니다. 낡고 닳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군번표. 네. 그는 군번표를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이요. 기자는 군번표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죠. 희미하게 새겨진 이름들. 이 친구들만이라도 기억해주면 좋겠소.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식은 군번표를 다시 받았습니다. 가슴에 꽉 쥐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남겨두시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그 등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굽어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느꼈습니다. 저 안에 여전히 전사가 살아있다는 걸. 기자는 그 자리에 서서 윤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윤식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공원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기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식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박윤식?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자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국립도서관, 군사자료실, 옛 신문 보관소, 박윤식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년대 후반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 관련 기록은 더욱 그랬죠. 기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 은퇴한 군인들, 전직 장교들,
그 시절을 아는 사람들 하나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나씩 만남을 잡았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70대 중반의 전직 중령이었습니다. 낡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죠. 중령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지휘관, 그 이름은 우리 세대에게 전설입니다. 기자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분이셨습니까? 중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네, 특수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박 지휘관은 그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중령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작전, 구출 작전, 정찰 임무, 뭐든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또 어떤 작전들이 있었나요? 중령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포로를 구출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중령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박 지휘관은 해냈어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2명의 포로를 모두 구출했습니다. 기자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작전도 있었나요? 적의 정보를 빼내는 임무였습니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임무였죠. 중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휘관은 사흘 만에 해냈습니다. 적진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내고 근적도 없이 돌아왔어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뛰어난 분이 왜 기록에서 사라진 겁니까? 중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이 있었습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작전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 작전은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였습니다. 기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휘관은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중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부는 듣지 않았죠. 명령을 강행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적들이 미리 알고 있었죠. 중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인 듯 했습니다. 1명의 부대원 중 11명이 전사했습니다. 기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휘관은 나머지 4명을 살리기 위해 혼자 남았습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인했어요. 부대원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지휘관님은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아 계셨잖습니까?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졌어요. 살아서 돌아왔다고. 왜 실종 처리된 겁니까? 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중령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실패한 책임, 누군가는 져야 했죠. 하지만 잘못 판단한 건 상부였어요. 중령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박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실종 처리하고 기록에서 지워버렸어요. 기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부하들을 살리려고. 안 되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중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휘관은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살아 있었지만. 기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시 잘못 판단한 사람들은요? 중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았죠. 진급도 했고 분장도 받았어요. 기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휘관만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함께 싸웠던 동료들, 살아남은 부대원들, 그를 알던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윤식은 전설이었다고,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다고, 하지만 부당하게 버려졌다고. 기자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80년 작전 실패, 11명 전사, 4명 생존, 박윤식 실종 처리.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잘못된 작전 명령, 상부의 판단 착오, 책임 회피,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 기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윤식의 목소리가, 그의 진실이. 기자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시 공원으로 가야겠다고, 윤식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기자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영웅, 지워진 기록, 잊힌 전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였습니다. 세상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윤식이라는 이름이 다시 빛을 보아야 했습니다. 기자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자는 일찍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쯤 아침 햇살이 따스했죠. 공원에는 벌써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그리고 그 벤치, 윤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윤식은 기자를 봤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었죠. 오셨군요. 기자는 벤치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윤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둘기들에게 빵을 던질 뿐. 기자는 윤식 옆에 앉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윤식이 힐끗 쳐다봤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윤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와 함께 싸웠던 분들, 선생님을 기억하는 분들, 윤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은 전설이었다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출 작전. 12명의 포로를 모두 살렸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윤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보 작전. 누구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사흘 만에. 윤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80년. 윤식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작전이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못된 판단. 함정이었던 작전. 윤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4명은 살았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하지만 기자는 계속했습니다. 이 혼자 남으셨습니다.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윤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인했죠. 시간을 벌기 위해. 윤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총소리, 비명, 전우들의 얼굴. 선생님은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죠. 윤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부가 했습니다. 판단 착오, 정보 실수. 기자는 윤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책임은 선생님이 졌습니다. 윤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기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영웅입니다. 부하들을 살린 영웅이에요. 윤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오. 그저 살아남은 자일 뿐. 기자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윤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윤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전을 명령한 사람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기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편하게 살았습니다. 진급도 했고 군장도 받았어요. 윤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죠. 윤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만 받고 계십니다. 윤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숨어서 윤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숨을 필요가 없어요. 윤식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군번표를 꺼냈죠. 밝고 낡은 군번표,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친구들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훌륭했소. 기자는 군번표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이름들. 이 친구들은 꿈이 있었소. 돌아가면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윤식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지 못했소. 내 눈앞에서 하나둘 쓰러졌지. 기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소. 지휘관이었지만 윤식은 군번표를 꽉 쥐었습니다. 난 영웅이 될 자격이 없소.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는 윤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4명을 살렸습니다. 혼자 남아서 목숨을 걸고 11명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작전이었어요.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윤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윤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듣지 않았죠. 명령을 강행했어요. 기자는 윤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윤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4명이 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윤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윤식이 기자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당당하게 사시길 원했을 겁니다. 숨지 말고 윤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을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윤식은 군번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전우들의 이름, 흐릿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니다. 진실을. 윤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들만이라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좋겠소.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윤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수십 년 동안 짊어진 짐.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윤식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죠.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식 독백 너희들아. 이제 말해도 되겠니? 군번표가 손 안에서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전우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식은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덜 굽어 보였습니다. 눈빛도 예전과 달랐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검은색 정장 차림. 걸음걸이가 남달랐습니다. 고든 자세.
정확한 보폭, 군인 특유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죠. 그리고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윤식이 앉아 있는 그 벤치.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식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윤식은 남자를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죠. 뭔가 익숙한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 남자는 윤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중한 경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남자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윤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식과 눈이 마주쳤죠. 윤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80년 마지막 작전. 윤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4명 중 1명입니다. 윤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윤식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윤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남으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인하셨죠. 저희가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윤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말씀하셨죠.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윤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어요. 가야 했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지휘관님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얼마 뒤 실종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윤식이 남자를 봤습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버렸습니다. 윤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남자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참이었으니까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남자는 윤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령을 막지 못한 건 저희의 책임입니다. 윤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할 명예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윤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 같은 건 남자가 윤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휘관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윤식이 남자를 봤습니다. 11명의 전우들을 위한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도 함께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윤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잘못된 작전 때문에 희생됐지만 그분들의 용기는 진짜였어요. 윤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윤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군번표를 꺼냈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윤식은 군번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은 경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윤식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 이제 세상에 나가도 되겠니?
군번표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이제 괜찮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심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죠. 조용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무대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숨겨진 공적자 명예회복식.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개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 군복을 입은 남자들. 그중 한 장에는 박윤식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 윤식은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지팡이 없이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기자가 서 있었고 국방부에서 온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윤식 지휘관과 그의 전우들 12명의 이름이 오늘 명예를 되찾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윤식은 주머니에서 군번표를 꺼냈습니다. 가슴에 꽉 쥐었죠. 국방부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증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윤식 지휘관님, 그리고 함께 싸우신 전우분들, 국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를 전합니다. 윤식은 증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수전 지휘관 박윤식, 그리고 11명의 전우들, 국가 공적자로 인정함. 윤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휘관님은 사라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하게 됐습니다. 윤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구나. 고맙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군번표가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윤식과 악수를 나누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식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식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벤치, 자신의 자리,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평온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윤식은 군번표를 꺼냈습니다. 햇살에 비춰봤죠. 이름들이 반짝였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비둘기들이 다가왔습니다. 윤식은 빵을 던졌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늘에는 문구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웅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